자, 115페이지에 조사 및 허가 불허가 처분 볼게요. 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으로 안에 있을 때는 얼마 이내 해야 되냐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이래서요. 근데 우리 공주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오기로는 법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5일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이래 해도 맞고 15일 이내 해도 맞는 말이에요.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라. 15일 이내. 그러면은 아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허가 받는 것, 그것도 시군구청에 허가해 주죠. 토지거래 허가도 허가는 시군구청에 해줍니다. 허가하는 거 처리 기간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특례 중에서도 아까 며칠 이내? 15일 이내. 여기에서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라. 그러면은 15일 이내 해주라 하는 말은 15일 날 되는 날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15일이 되는 날 해줘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15일 날까지 안 해주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안 해주면은 15일이 되는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맞겠습니까?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맞겠습니까? 그날 15일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해주면은 그 끝나는 날이 아니고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밑에 4번의 기준 면적 볼게요. 자, 경제 및 지가 동의한가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데 면적이 작은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옛날에 공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중개사법 같이 나오면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숫자를 외워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은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우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숙제 하나 잡으러 갑시다. 자, 일단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자,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미지정 이랬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걸 순서를 다르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도시지역 외에 얼마가 있고 이게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어요. 임야를 먼저 놓을까요? 농지를 먼저 놓을까요? 아까 공고열람합니까? 열람 공고합니까? 공고열람하죠. 그럼 농지 먼저 넣을까요? 임야 먼저 놓을까요? 당연히 농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임야 1에 나오는데 요 숫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숫자 나오는 것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숫자 나오는 거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숫자 나오는 것은 몰라도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다. 그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기분 안 좋으면 주로 뭐 합니까? 기분 안 좋으면 뭐 합니까? 물으니까 누가 술 마신대요. 술만 마십니까? 하니까 안주도 먹는데요. 술만 마시고 안주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욕한대요. 중간에 빼고 기분 안 좋으면 욕한다. 그죠? 우리나라 숫자에서 욕하는 숫자가 있죠. 욕을 한번 하자 이 말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하나 올려가지고 180으로 동그라미 하고 180으로 그러면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얼마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숫자를 외울 때 이렇게는 못 외워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요 순서 그대로 갖고 주거지역 180이에요. 제일 밑에 떨어지면 미지정이죠. 그죠? 반으로 떨어집니다. 90으로 떨어지겠죠. 90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100이에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반이면 올라가면 2배로 가야 되죠. 그럼 상업지역은 얼마일까요? 200. 중간에 공업지역은 660입니다.
우리 그 공법에서 330, 660 이런 숫자가 한 번씩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100이다, 200이다 하는 것은 그래 정해놓으면 되는데 330제곱미터 한마디로 몇 평? 100평이에요. 660제곱미터 하는 말은 200평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부터 보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밑으로 가세요. 밑에서부터 임야. 받침은 미음인데 날렸으면 미음이나 이응이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죠. 밑에 동그라미로 생각하세요. 임야 하나 둘 셋 동그라미 몇 개? 3개. 동그라미 3개 나온 숫자가 1000이죠. 그죠? 반으로 줄여져 가지고 500 나머지 반으로 줄여져 가지고 250 밑으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가 맞아 주거지역 얼마일까요? 180 미지정 떨어져서 90 90에서 올라오면 녹지지역이 100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은 200 중간에 공업지역은 66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임야 이거 동그라미 생각하고 동그라미 3개 놓는 1000 반으로 줄어져 가지고 500 반으로 줄어져 가지고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자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어요. 녹지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110제곱미터입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농지로 보면은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녹지로 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게 농지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말고 도시지역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다.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녹지로 봐가지고 녹지 안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110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인데 이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설명은 다음에 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5번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내용이 많죠. 그죠?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의미만 생각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실수요성이에요.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 땅 사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집 지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토지를 삽니다. 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죠. 허가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니은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 여기 왜 땅을 삽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우리 고향 마을인데 내가 어릴 때 고향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컸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고향 어르신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 복지시설 하나 지어주려고 한다. 편익시설 하나 지어주려고 한다. 이거 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죠. 허가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제 외가가 청도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길래 그래 했는가 보다. 청도에 가면 귀뚜라미 보일러 있어요. 청도 우리 외가가 청도 여기서 내리면 청도 읍인데 걸어서 한 30분 귀뚜라미 보일러가 여기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 위에서요.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이 청도 분이래요. 자기 이거 고향에 농사 지을 때 말고는 별로 돈 되는 게 없죠. 고향 발전시킨다고 공장을 청도에 만들었대요. 오늘도 아침에 기차 타고 오다가 기차를 타기는 탔는데 타가지고 기차 출발하면은 승문에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음 역은 사상역입니다. 그까지는 들었는데 눈을 떠가지고 차가 서 있어요. 저는 구포쯤 왔는 것 같다 싶었더만은 밖에 보니까 밀양이에요. 전 이제 어릴 때부터 차를 타고 이제 전차 타고 학교 다녀서 차를 타면 잘 잡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내리기 한 3분 전에
내리기 전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깹니다. 1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근데 기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는 한국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럼 무조건 깨지만은 기차는 돌아오기 어렵죠. 그죠? 예, 기차 타면 꼭 내리기 3분 전에 알람을 맞잖아요. 주로 이제 깨가지고 알람을 끄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청도 그 위에 우리 회갓집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보고 왔어요. 하여튼 투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 허가해주라. 이것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왜 땅을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는 농업인인데 이 땅 사고 농사 지을 겁니다. 투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죠. 이걸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는 실제로 자기가 서는 것, 실수요생이다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투기하는 거 아니면은 허가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해주지 마라 이 말이죠. 기억에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도시군 계획으로 보존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근데 이게 누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 땅 사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어가지고 나도 돈 좀 벌고 우리 시군구도 돈 좀 벌기 위해서 위락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계획은 보존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놨죠. 이거 허가해주라 해주지 마라? 당연히 해주지 마라. 그 다음에 니은에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당연히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죠? 자, 이것의 면적의 적정성이에요.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아까 왜 땅을 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땅 사가지고 내 집 지어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한다. 투기하는 거 아니죠. 허가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허가해줘야 되죠. 근데 집주가 살기 위해서 땅을 얼마나 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100만 평 사려고 합니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의미만 생각하시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에요. 자, 아까 농업인이 농사 짓는다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다. 허가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허가해줘야 되죠.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등기 전하고 자,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허가권 이제 시군구청에 지나갑니다. 잠깐만 봅시다 하고 불렀어요. 내가 농사 짓는다고 허가 받았다. 예, 그렇습니까? 내 농사 짓는 거 봤죠? 봤대요. 이제 가도 좋습니다. 갔어요. 그 다음날 밭 엎어보고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또 하나가 농사 짓는다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천년만년 농사 지어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허가 받으면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를 이용하려고 한다. 여기에 파란 거는 주택용인데 나오면은 거주용 나오면은 거주 두 자만 생각하세요. 거주용 나오면 거주 두 자만 생각한다. 두 자다 하는 말은 몇 년? 2년. 자, 2번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나오면 복지 두 자만 생각하세요. 몇 년? 2년. 편익시설도 마찬가지로 편익 두 자만 생각하세요. 몇 년? 2년입니다. 3번에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업 두 자니까 당연히 몇 년? 2년이에요. 그러면은 4번에 농업인 등이 축산업, 임업, 업입니다. 농업이 2년이면은 축산업, 임업, 업 몇 년 할까요? 당연히 2년 해야 되겠죠. 요거 몇 년 전까지 말하라 3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 업도 2년이에요. 5번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
법에서는 대체되는 토지라고 표현해놨어요. 대체토지라는데 혹시 공법에서 대체토지 한번 공부한 적 있으세요? 대체토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토라고 표현합니다. 대토. 그럼 대체토지, 대토 두 자니까 몇 년 할까요? 2년이죠. 그 다음에 6번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 지정 당시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사업이면은 몇 년 할까요? 4년이죠. 그죠? 사업이니까 4년이에요. 7번에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의 목적. 자, 현상 보존의 목적 7자죠. 그런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죠. 최고가 5년이죠. 최고가 5년인데 7년 동안 사람 말이 안 되죠. 그죠? 현상 보존의 목적, 그럼 몇 년 할까요? 5년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자, 확인합시다. 여기 보세요. 거주용 몇 년 할까요? 2년. 복지시설 2년. 편익시설 2년. 농업 2년. 축산업, 임업업 2년. 사업에 해당하면 4년. 그 다음에 대체되는 토지 대토니까 줄여가지고 대토니까 2년이죠. 현상 보존의 목적 요거는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 됐죠.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어디에 보시느냐면은 115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고 115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억에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아까 15일이죠. 그죠? 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랬는데 선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실은 뭐 토지 이용에 관한 조사 이행 강제금인데 선매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6번 선매제도. 자, 토지거래 구역 안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적거래에 우선해서 공적 주체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협의제도다 이래 있는데 자, 선매제도가 뭐냐면은 선매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고 중요한 거예요. 법에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나라에 자랑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법을 말라고 만들었을까 하는 거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좋고 중요한 거다.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된다? 15일이죠. 그죠? 근데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허가 신청을 받았다는 말은 어차피 팔겠다고 나온 거죠. 근데 이 땅이 국가 등이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땅을 팔 거니까 국가 등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15일 이내 원래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안 해주고 내가 찾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거 사가지고 당신이 국가 등이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필요하다면 사겠다고 협의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매 대상이 되려면은 그냥 있는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허가 신청에 들어온다는 말은 팔겠다고 또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선매협의 대상은, 협의 대상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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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아까 공익사업용 토지죠. 자, 공익사업용 토지가 협의 대상인데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우리 생략하고 넘어간 거인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면은 팔겠다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는 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것도 선매 대상이 된다. 즉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선매하는 가격은 얼마라느냐. 그러면 어차피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놓은 거죠. 얼마에 팝니까? 한마디로 시가로 팔죠. 시가로 파는데 팔겠다고 놓은 거 국가 등이 어차피 당신이 팔 거니까 내가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을 거니까 내한테 팔면 안 되겠나. 이거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팔겠다고 나왔는데 국가 등이 내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건데 싸게 팔아라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죠? 적어도 얼마에 팔아라 해야 판다?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죠? 가격은 시가로 합니다. 가격은 시가로 한다는 말을 법으로 표현할 때는 감정가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감정가격 많이 나오죠, 그죠? 시가라는 말이에요. 가격 무슨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합니다. 물론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가 되면은 국가 등에 사가면 되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협의가 안 됐으면은 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애당초 선매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되죠. 협의가 안 되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된다고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선매 나오면 여기 답니다. 여기 다고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 날짜 보지 마세요. 오른쪽에 보면 그림에 며칠 많죠, 그죠? 다음에 할 때 한꺼번에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선매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된다.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절대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자, 앞페이지에 119페이지 가가지고 4번에 이의신청 및 매수 청구 볼게요.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 정리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인데 일반적으로는 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은 없겠죠. 법에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이래 되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누가 해줍니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이 해줘. 그럼 이의신청은 당연히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되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 밑에 매수청구.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매수 청구하는 건데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갔어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투기 대상으로 보면은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투기는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을이 하죠, 그죠?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로 허가를 안 해줍니다. 허가를 안 해주니까 갑이 시군구청장에 갖고 하는 말이 이거 허가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꼭 돈이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진짜 팔면 안 되는 건데 돈을 정말로 안 쓰면 안 되고 이래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가 써야 된다. 허가 안 해주면 땅을 못 팔죠. 그러니까 허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허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 투기 목적으로 쓰면 허가 안 해주죠. 갑이 큰일 나죠, 그죠?
왜 허가 안 해주냐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사니까 이건 허가 안 해줍니다. 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시군구청장한테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사니까 허가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시군구청장 당신은 투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 땅 당신이 살아야 돼. 그래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에 사야 되는데 시군구청장 돈이 없습니다. 시군구청장 돈이 없으니까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돼요. 매수하게 돼. 국가 등을 사야 됩니다. 이 사람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2번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한다. 3번에 매수할자로 하여금, 즉 국가 등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매수하게 해야 되는,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매수 청구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시군구청이 하죠. 그러면은 이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래도 불허가 처분받았다.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데 매수를 하기로는 누가 해야 된다? 국가 등이 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신청이나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매수를 하기로는 국가 등이 해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 등이 매수해야 되는데 이 땅은 국가 등은 필요한 땅이다. 필요한 땅이 아니다. 필요한 땅이 아니죠. 아까 이거는 선매하는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니까 필요한 땅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국가 등에 사야 되는데 국가 등에 필요한 땅이 아니에요.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가 등이 사기는 사야 돼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필요한 땅이 아니니까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어떻게 하면 안 판답니까? 싸게 팔아라면 안 팔죠. 그죠? 싸게 팔아라 하는 말을 우리 법으로 표현할 때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지가로 팔아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구분해야 되는 게 선매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로. 물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왼쪽 페이지 118페이지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의미를 먼저 좀 보고 합시다. 자, 서울에서 주택이 있어요. 정축을 합니다. 옥탑방 하나 만들면은 돈 생기죠. 보증금 받고 월세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을 증축하려면 원래 건축부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으면은 벌 받겠죠. 그죠? 그러면은 벌을 주는데 뭐 이거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짓다고 해서 징역을 주지는 안 하겠죠. 벌금을 주겠죠. 그죠? 허가 안 받았다고 건물을 지었다, 증축했다, 벌금 내라고 했어요. 그럼 집주인은 벌금 낼 때 기분 좋게 내겠습니까? 별로 안 좋게 내겠습니까? 기분 좋게 냅니다. 기분 좋게 내요. 왜 기분 좋게 내느냐 하면은 형벌은 일사부질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벌을 받으면은 다시는 벌을 안 받습니다. 그 건으로서는. 그럼 벌금 한 번 내면은 이거 완전히 합법화 돼가지고 이거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벌금 내면 되죠. 그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벌금을 한 번만 내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철거해라고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청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벌을 주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행강제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총 4개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혹시 민법에서 명의신탁 공부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 명의신탁 할 때도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그 이행강제금 4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왜 어렵게 합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몇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되죠. 첫 번째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 조사해야 된다? 1회 이상 실태 조사해야 된다. 그럼 이행강제금 100분의 얼마로 할까요? 원래가 100분의 1 해야 되죠. 100분의 1 해야 되는데 100분의 1 하면은 돈 내고 치우지 이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0으로 갑니다.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게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논다 그랬죠. 농지 두 자예요. 100분의 얼마로 할까요? 100분의 20. 근데 여기에서는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100분의 10 이내다 하는 말은 차량에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이행강제금 위에 이행강제금 1번 이행명령부터 볼게요.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 안에 거 이행 의무의 이행 명령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문서를 해야 된다. 이행 명령 3개월 이내의 기간. 요거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행 명령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위에 양가로 이번에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이행강제금 제일 밑에 부과 범위에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 뭐 때문에 나는 거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되니까 1이니까 100분의 10 이내요. 자, 그래서 4번에 1이니까 1년에 몇 번씩? 1년에 1회. 근데 여기에서 위에 오른쪽 119페이지의 박스에 기억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요래되죠. 그럼 이 숫자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은 기억에 다시 보면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방치죠, 그죠? 방치를 경상도에서 발음을 조금 세게 하면은 빵치죠. 빵치. 빵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100분의 10 이내에서 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100분의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이내에서 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100분의 빵 하면 안 되죠. 빵이라는 들어가는 숫자가 100분의 10이죠. 방치하면은 100분의 10이에요. 니은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고 임대한 경우 핵심적인 단어가 임대죠.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임대할 때 첫 글자 임자로 시작하는 도시 중에서 임실이라고 있죠. 임실. 혹시 임실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치즈가 유명하죠. 그럼 100분의 얼마일까요? 100분의 7. 이것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다. 핵심적인 단어가 변경이죠. 그죠? 변경할 때 화장실에 가서 일 보죠. 변 빚는 사람들 화장실에 가서 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오랫동안 힘들게 앉아있다가 겨우 일을 봤어요. 겨우 일 보고 나는데 뭐랍니까? 오, 예, 그러잖아요. 그죠? 변경 100분의 얼마일까요? 100분의 5. 자, 리얼에 기억부터 디귿까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법에서 기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요즘 법에서는 기타 이런 말 안 씁니다. 원래 기타는 많은 거예요.
기타 치는 거죠. 100분의 얼마일까요? 치는 거니까 100분의 7. 자, 확인합시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임이 제일 중요하다. 몇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되니까 1년에 몇 회 보고한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고가 있어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 조사해야 된다?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얼마 이내로? 100분의 10 이내로, 그죠? 100분의 10 이내 중에서 방치하면은 빵치니까 빵 들어가야 되죠. 100분의 얼마? 100분의 10. 임대하면은 임실, 치이전이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은 5에 100분의 5. 나머지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아서 이용 목적도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 몇 년 할까요? 농업 몇 년 동안 쓰면 돼요? 2년. 대체되는 토지 몇 년? 대토니까 2년이죠. 그런데 농업인데 2년만 쓰면 되는데 10년 동안 농사 안 짓는다고 10년 동안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 부과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을 이행 명령을 내렸어요. 이행 명령을 내리면은 이행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이행을 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행 안 했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행했다. 그럼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죠.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6번에 중지징수.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몇 번이나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보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여기는 숫자가 종종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는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행강제금도 시군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그죠? 이 신청도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이 신청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끝이 났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끝이 났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중개실무인데, 중개실무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한 바퀴를 조금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중개실무 부분은 들어가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죠.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죠? 이거 이제 뭐 상대평가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평가 되면은 그래도 따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되기 전에 빨리 따는 게 낫다. 그죠? 자, 오늘 한 거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크게 파트가 크게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3개다가 공통적인 목적이 투기 방지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은 투기 방지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뿐만이 아니고 작은 목적으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목적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전부 다 달성을 못했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거민의 목적 투기 방지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거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토지거래 허가 금인 투기방지라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금인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금인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지어야 된다. 농취증을 받습니다. 농취증을 받는다는 말은 농사 짓겠다 이 말이죠.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은 투기의 대상이면은 토지거래 허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로 본다. 투기 대상이 아닌 거로 보죠. 농지를 투기 안 하겠다 하는 말은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사 짓겠다는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는 말은 농사 짓겠다는 말이 나왔죠. 또 농사 짓겠다고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에 농취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인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은 달성을 못했죠. 농취증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그럼 전세나 임대차 신고 안 하죠. 증여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속 신고 안 하죠. 경매 신고한다 안 한다? 교환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 교환 계약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제일 처음에 우리 법에 들어갔고 제가 제일 첫날 강의하는 날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에 할 때만 신고한다. 그런데 첫날 강의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하기로 교환 계약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교환 계약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제가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하는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뭡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죠? 제가 모르면 어쩌면 돼요. 모른다 해야 되죠. 제가 신도 아니고 이제 만드는 법인데 모르는 것을 그거 뭐 엉터리를 말해놓고 엉터리로 한 게 문제 나오고 틀리면 저는 죽은 목숨이죠.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제가 모르면 어쩌면 됩니까? 책 보면 됩니다. 이런데 제가 책을 쓰는데 제가 모르고 제 책이 없으면은 다른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모른다 하면 되죠. 그죠? 국토교통부 질의하면 돼요. 그때는 토지건축물만 있었어요. 토지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라고 했는데 교환계약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이 었어요. 토지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라고 돼 있지 교환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는 말이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반납해야 된다 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대리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럼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대신에 신고서 제출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인이 제출한다.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은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서 제출은 1인이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신고 있는데 거래 당사자는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대리인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그럼 대리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또 대리신고를 하려면 위임장 받아야 되죠. 1인의 위임을 받는다.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다.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지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 등이 있을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물론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그럼 대리신고의 핵심이 크게 세 개인데 첫 번째가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두 번째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것 아니다. 1인 위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았다.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유해서법에서 개인이 위임할 때는 인감증명서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인감도장 찍는 게 아니고 자필 서명을 기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 내 거란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럼 신고를 했어요.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러 가는 것은 중간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금인 신청 안 해도 되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모의되거나 취소되면은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해제 등 신고는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기업공개사 이사가지고 폐업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해제 신고는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돼요.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업공개사에 했다면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고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듯이 해제 등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의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고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결과를 세무과세장에 통보한다. 그러면 세무과세장은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신고관청이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은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 보고를 하는데 원래 조사는 신고관청이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빠졌는데 신고한 내용이 신고필증이 잘못 기재됐더라 정정 신청하는 겁니까? 변경 신고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물론 등기 신청 전까지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을 하죠. 물론 외국 정부다, 뭐 국제연합이다, 산하기구다 전부 다 외국인으로 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에게는 하는 건 없다 그랬죠.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개가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 신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신고하는 걸 안다, 모른다. 알죠? 60일 이내 할까요? 6개월 이내 할까요? 60일 이내. 계약 외 상속 판결 모르죠. 60일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다. 계약 공개서 없으니까 모르죠. 60일, 6개월, 6개월. 그럼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없으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이 아니고 과태료죠. 그럼 100만 원, 300만 원인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했다. 알면서도 신고 안 했습니까? 몰라서 신고 안 했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면은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몰라서 안 했죠. 좀 싸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외국인 특례규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물론 허가도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죠.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나오느냐면은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법정에 세우세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벌 받는 거 몰랐습니까? 물어보니까 알았대요. 판사가 아니 벌 받는 걸 알면서 어떻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애당초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 며칠 이내 우리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 신청가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 15일이죠. 시군구청이 허가해 주죠. 여기도 시군구청이 허가해 주죠. 날짜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부동산 거래 여기에서 외국인 특례유저 신고하는 거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6개월 중에서 얼마 이내? 60일이죠. 이것도 신고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했는데 올해 빨리 해라고 해서 60일에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허가신 여기도 15일이니까 여기도 15일이겠죠. 그죠? 아니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벌 받는다는 걸 알면서 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러니까 그럼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고 해서 15일 날 허가증이 나온다는 건 아니죠. 투기 목적으로 안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거는 허가 나올 거는 빤하게 알아요. 보통의 경우에 한 10일 정도 되면 허가증이 나온다 합시다. 이 사람이 10일쯤 되면은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돼요. 허가 받고 계약을 체하면 계약을 체결 못 하죠. 그죠? 이 정도 되면 나오니까 이때 계약을 체결하자고 약속을 해놔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허가증이 아직 안 나왔대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애당초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한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애당초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 했냐면은 애당초부터 허가를 안 받고자 하는 잠탈적인 의지가 없는 한 형벌 못 준다. 이렇게 판례를 내렸어요. 그럼 지금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판사가 벌을 주려 합니다. 허가 받으려고 했나? 애당초부터 안 받으려고 했나?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되죠. 벌 못 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문화된 규정이다.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야. 하여튼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특례 기준까지 했고 토지거래허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은 지정하는 이제 구역은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에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로 보면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완화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완화되거나 해지하는 지정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되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원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원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정을 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아닌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는다.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죠.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자, 그럼 국장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이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군구청장도 통지하고 국장도 알아보고 국장에도 통지를 한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기소장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에 공고 열람한다. 공고 며칠 이상? 공고 7일 이상 열람하는 거 15일간.
그 다음에 공고 열람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 공고를 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다. 무상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한다.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죠. 일단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 구분하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주거지역 얼마일까요? 요가자 180 제일 밑에 미지정 90 90에서 올라가고 녹지지역 100 100에서 올라가고 상업지역은 200 중간에 공업지역은 660m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거꾸로 붙어봤고 임야 얼마야? 1000. 그 다음에 농지 500. 나머지는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받아야 되는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거주용 몇 년 할까요? 2년. 복지시설 2년. 편의시설 2년. 농업 2년. 농업 2년이니까 임업업, 축산업도 2년. 사업에 해당하면은 4년. 대체토지 대토니까 2년. 현상 보존의 목적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죠. 15일 이내 안 해주면은 그 15일이 되는 다음 날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선매 대상이면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선매 대상이라고 통지를 하면 돼요. 자, 선매 대상은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되죠. 선매 대상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 등이 내가 공익사업용으로 살 건데 내한테 먼저 팔면 안 되겠나? 싸게 팔아라 하면 안 팔겠죠. 시가로 팔아야 팔겠죠. 그죠? 무슨 가격으로 한다? 감정 가격으로 한다. 허가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게 되면은 애당초 선매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한다가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시군구청장이 이의 신청한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한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합니다. 자, 매수 청구하면은 시군구청장에 매수 청구해야 되지만 시군구청장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국가 등은 안 사고 싶죠. 필요한 땅이 아니라 안 사고 싶다. 싸게 팔아라 하면 안 팔겠죠. 매수할 때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한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해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행 안 하면은 이행강정을 부과한다. 이행강정은 공부하는 4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강정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봐야 되죠. 이행강정은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 1년에 1회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실대조사한다?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정은 100분의 얼마 이내? 100분의 10 이내,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죠. 그 중에서 방치하면은 100분의 방치니까 100분의 10, 임대하면은 임실, 취재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은 5에 100분의 5, 나머지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 자, 이행강정 이행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대신에 이행 의무기간이 지나면은 이행강정 부과하면 안 되죠.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게 되면은 이행강정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이행강정금은 징수해야 된다. 징수하면 안 된다. 징수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휴강하시고 자, 월요일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또 처음부터 합니다. 그죠? 이제 1월 달부터 처음에 할 때는 각 과목마다 이제 교재가 나올 거예요. 이제 1월 달 되면 여러분들도
올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올해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